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찬대 의원이 선거 포부와 함께 인천 발전 구상을 밝혔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5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인천이 대한민국 전체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미래성장 전략으로 인천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미래성장 전략으로 바이오 산업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인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생산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지만 한 단계 더 도약이 필요하다며 미국 보스턴처럼 산학연이 결합해 연구부터 설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의 인천 유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을 극복한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는 우리가 극복했지만 지방정부도 이번에 새롭게 변화될 시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방에서도 행정의 혁신을 일으켜서 우리 시민들의 삶,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살고 있는 제가 인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이 자전 에세이 사랑한다면 반응하라 책을 발간하고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김 의원의 북콘서트에서는 박지원, 조정식, 추미애, 이현주,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미경 은평구청장, 송영창 은평구 의회 의장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부 출판 기념식과 2부 북토크로 진행됐는데요.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원도 옥계면의 소년 김우영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최연수 구청장과 서울시 정부 부시장,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삶과 정치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와 행정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문학의 정신과도 같다며 특히 정치는 국민의 부름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물가에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혹시나 떨어져서 빠지지는 않는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특히 저는 이재명 정부에게서 그 삼재 노동자 문제를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아주 원칙 그 자체를 가지고 치열하게 접근한 걸 보면서 손행동 출신이시고 본인이 산재 노동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일하다가 다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죽거나 하면 무슨 소용인가. 그런 데 대한 그 반응의 속도가 가장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일관된 지적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또 말씀도 드리고 싶어 해서 사랑하면 반응하자 이런 뜻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이 중장년 지원 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 4050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장년의 경험은 서울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자산이라며 중장년의 일자리와 돌봄, 인생 설계를 위한 이른바 중장년 지원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의원은 중장년 기본법을 제정해 중장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중장년 미래 설계원을 정부에 제안하고 서울시의 중장년 정책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최초 광역 단위 중장년 창업 허브를 조성하고 연간 2만 명 규모의 기회 일자리 패키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돌봄 정책으로는 공공요양시설과 치매 안심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중장년을 위한 돌봄 정책의 핵심은 중장년이 짊어진 가족 돌봄 부담을 서울시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4일 엄태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장을 만나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절차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시민들이 접수했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지난달 5만 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 회부돼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김 시장은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200%를 넘어 시민들이 매일 아침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지하철을 타고 있다며 5호선 연장 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조성될 김포 한강 2 콤팩트 시티에 11만 명 이상의 입주가 예상돼 선제적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포시는 엄태영 소위원장이 김포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청원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인천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이 도성훈 현 인천시 교육감을 제외한 채 단일 후보로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를 추대했습니다.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고보선 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교육혁신특별위원장, 심준희 인천 청소년 기본소득포럼 대표는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진보 진영의 압도적 승리와 공동정책 합의 이행을 위해 임병구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은 다른 민주진보 후보가 참여 의향을 밝히면 시민사회와의 합의를 거쳐 재추진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날 진보진영 후보들은 지난 8년간 인천 진보교육 행정에 대한 공동평가와 청소년 기본소득, 청소년 주치, 청소년 무상대중교통을 포함한 기본교육 체계 구축, 수기형 시민교육자치기구, 인천시민교육회의 도입 등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보수진영은 공정교육 바른 인천 연합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추진했으나 일부 후보 이탈로 무산위기를 맞았다가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논의가 재개되면서 이달 중 단일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10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세대출과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31조 9천억 원, 서울 20조 원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는 강동구가 1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서초, 성동, 양천, 송파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담보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89%로 대부분이었고 상환 방식은 원리금 분할 상환이 93%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연천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돼지 6두가 폐사하는 등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늘었습니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육 중인 돼지는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발생 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돼지 농장과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군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수본은 양돈 농장에 전국 돼지 농장 일제 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수입 축산물의 농장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성남과 용인 등 80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현금함 운영으로 인한 운행 지연과 요금 분쟁, 안전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원 등 5개 노선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에 비치된 안내서를 통해 계좌 이체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차량과 정류소 안내문, 경기버스정보 앱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문화원과 계양문화원, 김포문화원, 부평문화원 등 굴포천 문화권에 있는 5개 문화원이 지난 4일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굴포 문화를 매개로 한 연구, 문화 콘텐츠 발굴과 학술대회, 세미나를 포함한 협력 구축 등 지역 간 활발한 교류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협약을 마친 문화원들은 굴포 문화권의 연구교류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를 잇는 지역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 발굴과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천문화원은 매년 우휴 모탁국을 주제로 하는 역사 문화 학술 대회와 지명을 연구하는 지명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경기도 주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1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도비 1억 원을 확보했으며 부천의 전략 산업인 뷰티 산업과 연계해 디지털 콘텐츠 기획과 웹 제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경기도 대표 일자리 사업입니다. 양천구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른바 3고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7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금은 창업 준비부터 성장 지원과 위기 극복, 판로 확대와 환경 개선까지 5개 분야 21개 사업에 투입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점포의 임차료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공공형 공유 오피스 양천 005 운영과 창업학교, 원스톱 상담을 통해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연 0.8% 초저금리 융자 지원과 찾아가는 경영 컨설팅을 신설해 자금난과 매출 감소에 대응하고 로컬 브랜딩과 고객 관리 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100억 원 규모의 양천사랑 상품권 발행과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과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서울 은평구는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는 양성평등 촉진과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분야는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 참여 확대,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양성평등 촉진 사업 등입니다. 지원 규모는 단체 법인은 최대 600만 원, 5명 이상 소모임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가족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FC서울과 함께 다문화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는 다문화 축구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 외국인 가정 어린이 92명입니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18일까지며 축구교실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서울 시내 10개 구장에서 주 1회 무료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포털 웹사이트 한울타리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된 어린이는 축구교실 참여와 함께 FC서울 홈경기 관람 기회도 제공됩니다. 수차례 무산 위기를 보이며 시민들에게 기대와 걱정을 함께 안겼던 인하대학교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김포도시공사와 인하대 등 관계기관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부지 제공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하대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김포도시공사와 풍무역세권개발, 정석인하학원 등 5개 기관은 4일 오전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이 담긴 부지 제공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과거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양해각서 단계를 넘어
실제 부지 공급 조건과 세부 일정을 명시한 법적 효력을 갖췄습니다. 김포 지역에 그동안에 참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해서 부족함이 많았는데 정말 인하대학교 병원이 들어오면서 김포 시민의 건강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클러스터가 또 이렇게 조성되고 하면 김포시에 좋은 경주 여건도 되고. 이번 협약으로 김포도시공사와 풍무역세권 개발은 풍무역세권 사업지구 내 약 9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학 용지를 인하대에 제공하게 됩니다. 인하대 측은 이곳에 2028년까지 대학원을 개교하고 2031년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열 계획입니다. 오는 2038년엔 200병상을 증축해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인하대 측은 대학원과 병원이 함께 들어설 경우 연구와 교육, 의료가 결합된 산업 기반이 생겨 지역 발전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4년제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이렇게 이 공업 지역도 있고 농촌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인구도 늘어나는 이런 지역 특성하고 결합이 되게 되면 대단히 큰 시너지가 나올 것 같고 그게 바로 김포시의 발전과 인하대 발전을 같이 우리가. 이번 협약은 토지 매매 계약 이전 단계로 아직 정부 인허가 승인과 본계약, 재원 조달 등 본격적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 유치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인허가와 대규모 재원 조달의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운영해온 부천 아트벙커 B39가 산하기관 위탁 운영 대신 부천시 관리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반복되는 적자 구조와 운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아트벙커의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쓰레기 소각장이었던 공간을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킨 부천 아트벙커 B39. 지난 2018년 개관 이후 산업 상징성을 품은 이색적인 문화공간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미술이나 조각 등 전통적 전시 예술부터 융복합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매년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너무 좋죠. 사실 저는 이런 데 많이 안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벙커를 이용해서 했다고 해서 더 관심 갖고 왔어요. 그래픽도 엄청 많이 발전해가지고 몰입감도 되게 좋아졌고 프로그램마다 내용이 콘텐츠가 다 달라서 이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다 분위기가 다르고. 다만 공간 특성에 비해 정체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등 운영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설 대관 가동률은 평균 30% 수준에 그치는 등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관료 수입도 해마다 편차가 컸습니다. 이 가진 의미가 충분히 부천에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18년에 개관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그리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위탁 관리를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괄목할 만한,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부천시는 올해부터 직영으로 운영 방식에 변화를 둡니다. 대관 가동률을 최대 6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로 촬영이나 전시, 행사 등 상업 대관을 유치해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과 연계해 융복합 콘텐츠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단순한 시설 운영 방식의 변화를 넘어 산업유산의 상징성을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대표 복합 문화 거점으로의 새로운 목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로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김희수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이 같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박 의원은 인천 토박이로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며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구에 도전해 연수구 30년 역사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